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65세가 되고 나서 진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나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걸까? 남편이랑 둘이서 아니면 혼자서 밥 먹고 병원 가고 약 사고 전기세 내고 하다 보면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걸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은퇴 부부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한 달에 308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308만 원. 그냥 흘려듣기엔 좀 무거운 숫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뒤 2035년이 되면 이 금액이 384만 원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오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생활비는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금 한 푼도 없는 분들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에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다 있거든요.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께 여기선 화려한 재테크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우리 이웃 얘기, 우리 부모님 얘기,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눕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영상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얘기 시작해 볼게요. 308만 원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요. 노인의 생활비 실태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65세 이상 부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금액,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지출 항목을 분석해서 산출한 금액을 종합하면 2026년 기준으로 월 308만 원 안팎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최소 적정 생활비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최소 적정이라는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넉넉하게 잘 사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냥 품위를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행 한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외식 한번 하려면 몇 번 고민해야 하고 손주한테 용돈 한번 주고 싶어도 머뭇거리게 되는 수준에서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308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금액 안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식비가 제일 크죠. 두 분이서 드시는 밥값, 반찬값, 과일값. 요즘 장 한번 보러 가면 기절할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파 한 단에 5천 원, 달걀 한 판에 8천 원, 고기 한 근에 2만 원. 예전에는 5만 원어치 사면 장바구니가 꽤 찼는데 지금은 비닐봉지 하나 겨우 차더라는 얘기 다들 실감하시죠? 두 분 식비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주거비. 집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비 다 합치면 15만 원에서 25만 원은 훌쩍 넘어요. 겨울엔 더 나오죠. 난방비 폭탄 맞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추워도 꾹 참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다가 결국 감기 걸려서 병원비가 더 나오는 그 악순환. 의료비도 빠질 수 없죠. 65세 넘어가면 몸이 조금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이지. 보통 두세 가지씩은 기본이에요. 한 달 약값만 해도 5만 원에서 15만 원, 여기다 정기검진, 치과, 안과까지 합치면 의료비가 한 달 평균 20만 원 이상은 가볍게 넘어가요.
교통비, 통신비, 소소한 경조사비, 부부가 가끔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먹는 비용. 이것저것 다 합치면 어느새 3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308만 원이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몸도 그나마 좀 움직이고 이것저것 절약도 하고 어떻게든 맞춰가지만 5년 뒤인 10년 뒤 얘기가 다르거든요. 2035년 지금으로부터 9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쯤 되면 지금 50대 초반인 분들은 60대 중반이 돼요. 지금 60대인 분들은 70대가 되고요. 그때 필요한 생활비가 384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고요? 물가 상승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 쓰는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마다 물건값이 조금씩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평균적으로 매년 한 2에서 3%씩 올랐어요. 이 속도라면 9년 뒤에 지금 308만 원짜리 생활이 384만 원은 있어야 똑같이 유지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치예요. 특히 식료품비랑 의료비는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요. 60대, 70대가 될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고 의료비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그 의료비 자체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약값이 오르고 진료비가 오르고 기저귀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308만 원 준비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후는 20년, 30년의 장기 레이스거든요. 처음엔 308만 원이었던 게 나중엔 400만 원, 5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월 평균 65만 원 정도예요. 두 분이 다 받아도 130만 원. 거기서 308만 원을 빼면 178만 원이 부족해요. 이걸 어디서 메꿔야 할까요? 퇴직금이라고요? 요즘 퇴직금 몇 천만 원 받아봤자 세금 떼고 자녀 결혼 보태주고 이런저런 일 생기면 금방 없어져요. 1년도 안 가서 바닥나는 경우 수두룩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동산이 있다고요? 집 한 채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집을 팔 수도 없고 팔기도 싫고 월세 놓자니 나는 어디 살아야 하고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먹고 살 현금이 없으면 그게 다 그림의 떡이에요.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이 아예 없는 분들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받아도 월 30만 원도 안 받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평생 자영업 하셨거나 가정에서 육아하신 어머니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 기반 자체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308만 원 필요하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막막하죠. 근데 막막하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연금 없이도 제법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에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출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있는 돈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짠 거예요. 제가 아는 71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 남편이 58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연금도 없고 남은 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소형 아파트 하나뿐이었어요. 자식들은 있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쁘죠.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한 달 생활비를 120만 원으로 잘랐어요. 무조건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식비 4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비상금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절대 손대지 않고 모으기로 했어요. 처음엔 너무 빠듯해서 울었대요. 마트 가면 사고 싶은 거 있어도 꼭 참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근데 6개월, 아니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돈이 얼마 있는지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구조가 잡히니까 불안이 줄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득 활동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큰 돈 버는 일 말고 작지만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60대, 70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어요. 아파트 단지 내 청소 도우미, 동네 경비 보조, 노인 돌봄 서비스 참여,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일들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어줘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활비에서 30만 원, 50만 원 부족분이 줄어들면 그 심리적 여유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데 정부에서 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사회활동 지원형, 공익활동형, 시장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월 27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원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매일 나가서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건강도 유지되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생겨요. 그게 노후에는 돈만큼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의료비를 미리 관리했다는 거예요. 노후에 돈 나가는 가장 큰 구멍이 의료비예요. 갑자기 큰 병 걸리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미리 몸을 관리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예요.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거 꼭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들,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 꼭꼭 이용하세요. 보건소 서비스 잘 활용하면 의료비가 확 줄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틀니 지원, 안경 지원, 보청기 지원도 해줘요. 주민센터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모르면 못 받는 거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308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걸 만들 돈이 없다. 이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국가에서 매달 드리는 돈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각각 26만 7천 원씩 받아요. 두 분이 다 받으면 한 달에 53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 없는 분들한테 기초연금은 정말 소중한 수입이에요. 여기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들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합쳐지면 생각보다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신청해야 받는 거라는 점이에요. 신청 안 하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국번 없이 129 복지 콜센터 이 세 곳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 50대, 60대 초반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에요. 60세가 지나도 연금을 더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월 2만 원, 3만 원이라도 더 넣으면 나중에 매달 받는 돈이 달라져요. 둘째,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24세까지 미루면 매년 7.2%씩 금액이 올라가요. 5년 미루면 36%더 받는 거예요. 당장 돈이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셋째,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한테 딱인 제도예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세 3억짜리 집을 65세의 주택연금으로 맡기면 매달 약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에 맡기면 좀 더 많이 받고요.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녀한테 짐 안 되고 싶은 분들한테 특히 권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주택연금 참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선뜻 못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녀한테 집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먼저예요. 부모가 여유 있어야 자녀도 부담이 없어요. 부모가 돈 없어서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게 더 힘든 상황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사시는 게 훨씬 고마운 일이에요. 이제 좀 더 실생활 얘기를 해볼게요. 308만 원보다 적게 쓰면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소비 패턴을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 볼 때 대형마트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동네마다 공판장이나 새벽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사면 똑같은 식재료가 20~30% 싸요. 귀찮지 않으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다리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아끼고 일석삼조예요. 외식은 점심을 이용하세요. 같은 식당이라도 점심 메뉴는 저녁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저녁 먹으러 나가면 2만 원, 3만 원 하는 게 점심엔 8천 원, 만 원이에요. 외식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시간대를 바꾸세요. 그게 훨씬 현명해요. 통신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5만 원, 6만 원짜리 요금제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통화 품질 거의 차이 없어요. 1년이면 40만 원, 50만 원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아껴서 손주 용돈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은행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통장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소액이 흩어져 있으면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관리도 어렵고 수수료만 나가요. 통장을 두세 개로 정리하고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딱 나눠두면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보여요. 경조사비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부의금, 축의금 인심이 후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줄여도 돼요. 주변 분들도 다 사정하세요. 10만 원 드리던 거 5만 원 드려도 서운해 하실 분 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문화누리카드. 이거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한테 문화활동비를 연간 13만 원씩 지원해주는 카드예요. 영화, 공연,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에 쓸 수 있어요. 노인 무임승차 혜택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생활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마음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솔직히 이건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를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젊었을 때 자녀 교육비에 다 쏟아붓고 집 사느라 빚지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내 노후는 못 챙긴 세대예요. 그게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68세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안 늦었어요. 진짜예요. 68세면 평균 수명 기준으로 아직 20년 가까이 남아 있어요. 20년은 긴 시간이에요. 지금 바꾸면 20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라도 바꿔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분들한테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세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면 충분해요.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상담해 주시는 복지사 선생님들 정말 잘 알려주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네 주민센터 문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가세요.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배우자분이 모르시면 곤란할 수 있거든요. 돈 얘기, 노후 얘기는 부부가 같이 알고 같이 결정해야 해요. 아직도 집에서 돈 얘기 한번 안 하셨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꺼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대화 하나가 두 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69세 부부가 있어요. 남편분이 자영업하다 59세에 폐업하셨고 아내분은 줄곧 가정주부로 계셨어요. 두 분 다 국민연금은 아주 소액이에요. 남편분이 15만 원, 아내분은 연금이 없어요. 집은 있는데 3억짜리 아파트 하나가 전부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셨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3억짜리 집을 69에 신청하니까 매달 약 8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기초연금 두 분 합쳐서 50만 원, 남편 국민연금 15만 원, 합치면 145만 원이에요. 여기다 남편분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해서 월 27만 원 더 받으시고요. 합치면 월 172만 원이에요. 308만 원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 부부 지금 정말 잘 사세요. 어떻게냐고요? 식비를 완전히 텃밭으로 해결하세요. 아파트 옆 작은 주말 농장 분양받아서 상추, 고추, 오이, 호박 이런 거 직접 키우세요. 거기서 반찬거리 상당 부분이 나와요. 이웃분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인터넷은 알뜰폰으로 바꿨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근처 복지관 무료 식사 이용하세요.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요. 이 부부 얼굴 본 적 있는데요. 화내요. 진짜 화내요. 돈이 많아서 화난 얼굴이 아니에요. 불안이 없으니까 화난 거예요.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노후 행복이에요. 308만 원이 없어도 노후가 행복할 수 있어요. 308만 원이라는 숫자는 불안을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고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상 후반부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같이 봐주세요. 연금이 있든 없든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낙은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배우자 손 한번 잡고 우리 노후 얘기 한번 해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최대 34만 원, 부부 가구는 각각 27만 원 정도예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 일자리예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나뉘고요. 월 27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예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자가주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임차 중인 분들한테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해줘요. 금액은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월 12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의료급여예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한테 의료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되거나 부담이 크신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무료 건강검진이에요. 국가건강검진은 짝수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해에, 홀수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해에 받을 수 있어요. 기본 검진은 무료고 암검진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6가지를 거의 무료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꼭꼭 챙기세요. 안 받으시면 그게 더 손해예요. 여섯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예요. 전국 모든 시군구에 하나씩 있어요. 치매 검진, 관리, 돌봄까지 무료로 해줘요. 치매 초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 배우자 걱정되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일곱 번째는 문화누리카드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연간 13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카드로 지원받아요.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에 쓸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다른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경로당 무료 급식, 노인 복지관 무료 프로그램들. 이걸 다 합치면 실제 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청해야 받아요. 안 하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308만 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파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고 작더라도 소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지출 구조를 현실에 맞게 다섯짜면 돼요. 그 네 가지만 해도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정보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모르면 못 받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 하나 구독해 두시고 필요한 정보 계속 챙겨보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도 계속 이런 영상 만들게요. 그게 제가 이 채널 운영하는 이유거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무겁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308만 원, 384만 원. 숫자만 들어도 한숨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 숫자를 다 채워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을 제대로 알고 받을 수 있는 건 챙기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 돼요. 그게 다예요. 화려한 전략 없어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한 발짝만 내디디면 돼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한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종이 한 장에 적어보세요. 밥값, 공과금, 병원비, 기타. 딱 이 네 항목만이요. 적고 나면 보여요.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어디가 더 필요한지. 그게 여러분 노후 설계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영상을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 한 채만 있는 60대가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요. 따뜻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